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홍지수 작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제 홍지수 작가님 그러면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그 책으로 이제 널리 알려주셨고 지금 강연도 많이 하시고 이번에도 미국에 그 강연하러 오셨죠? 네, 저 책 덕분에 뭐 많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예.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예? 뭐 인생까지는 안 바뀌었고요. 예.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American Freedom Alliance Conference 거기 다녀오셨는데 거기 연설 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셨고 기립박수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타인종들 영어 연설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저는 그날 이제 행사 끝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연설 잘 들었다고 근데 예.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전국 순회 토크를 어레인지 할 테니까 이익을 55대 45로 나누자 하면서 나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담일 것 같은데. 근데 집에 가서 명함 받은 걸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거기 예. 무슨 스탠드업 코미디 뭐 이런 거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네. 웃었고 제가 몇 분을 봤어요 연설하는 걸.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근데 아니, 나 나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로 잘하셨고 홍 작가께서 뭐 준비도 후다닥 해가지고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셨어요. 물론 그 내용은 다 정리해서 왔죠. 예. 서울에서 올 때. 네. 근데 이제 그 행사 마지막 날이 이제 한국 세션이 있었어요. 네. 거기 이제 한국에 대해서 4명이 발표를 하는데 그 전날 이제 마무리 작업을 다 못하고 예. 이제 그 원부장님 아시지만 문법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입에 착 달라붙지 그쵸. 않는 말들 있잖아요. 많죠, 그거는 네. 이제 입에 달라붙는 말로 네. 고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잤어요. 근데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지. 그러고 이제 알람을 6시 반인가에 맞추고 잤는데 스누즈 버튼 있죠? 그냥 네. 누르고 자는 거. 그걸 그냥 누르고 자버렸어요. 근데 행사는 9시에 시작하는데 저는 9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것도 메이드가 와서 막 문 네. 두드리면서 네. 하우스키핑 막 그럴 때 머리도 까맣고 머리도 못 감고 막 질끈 동여매고 눈앞이 깜깜했겠어요. 눈앞이 네. 깜깜했죠. 그러고서는 정말 화장도 거의 다 못하고 뭐 중년 아줌마가 꾸며봐야 얼마나 이뻐지기 보면은 준비 다 한 것 같던데 이거 그냥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잘난 척하는 거 괜히 아니에요. 막 아니요. 멋있어 보이려고. 아니에요. 연설 되게 잘하셨고 그래서 후다닥 예. 해갖고 가서 이제 비즈니스 센터 가갖고 다 외우지 못하니까 가끔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예. 발표할 때. 그래서 프린트아웃을 했는데 이게 또 내가 안경 낄 때 폰트로 해갖고 렌즈를 꼈더니 이게 안 맞아요, 도수가. 네. 그래갖고 그거도 못 쓰고 그래갖고 이제 마침 다행히 노트북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폰트를 키우고 볼드로 해갖고 그다음에 남이 발표할 때 그 자리에서 막 이제 입에 맞는 말로 막 바꿨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겨우겨우 마치면서 시작하기 전에는 야 이건 좀 완전 국제적인 개망신이다. 나는 오늘 이제 쪽팔려서 한국 못 간다. 이제 어디 딴 나라로 망명할까 막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진짜로.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약간 무사하게. 오버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무사하게 끝나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예. 크게 실수 안 하고. 네. 그 유튜브에서 그 홍지수하고 뭘 치면은 그거 보실 수가 있죠? 그 연설. 그냥 그 영문으로 지수홍 치면 영문으로 지수홍. JEESO 예. HONG. 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영어로 이제 연설을 하셔서 그걸 보시더라도 많이들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간추려서 알려주세요. 예. 제가 페이스북에 영문 전문하고 네. 그거 번역한 한국문 전문을 올려놨어요. 예. 그러니까는 페이스북 가서 보시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페이스북은 한국어로 홍지수 쓰시고 네. 가로 열고 지금 말씀드린 영문 지수홍을 치시면은 네. 제 프로필 사진이 하얀 독수리예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보면은 batshit crazy 그 표현도 그러면 네. 이미 준비를 했던 표현이네요. 그쵸, 했죠. 예, 알겠습니다. 그 그 정확히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batshit crazy? 네. 완전 아니 또라이 보통 뭐 이제 공화당에 우파들을 두고 그쵸, 그래서 batshit 써요. crazy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완전히 미쳤다. 뭐야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극좌니까 극좌 입장에서는 우파가 두 완전히 그냥 극우로 보이고 미쳤다. 그러니까 미친 정도의 보수, 그러니까 미친 보수. 근데 한국의 미친 보수라는 표현은 완전 정신 나가는 뭐 그러니까 또라이 수구 뭐 꼴통 보수 정도로 맞아, 되겠다. 맞아. 그렇게 예, 되겠죠. 그 정도 되겠네요. 맞아. 예, 즉석으로 제가 했는데 그 정도면 그런 괜찮죠. 사람들 모여서 참 반갑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 미팅 성격하고 그날 그 참석자들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네. 그리고 그분들이 다 이렇게 트럼프 정책을 동의하는지 네. 트럼프 정책에 동의하는지 또 다음에 2020년에 그 찍을 분들인지 좀 궁금해요. 그
그러니까 아시아, 그러니까 비유럽 지역에서는 사실 한국 세션에 참석한 사람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특별히 한국 세션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없다가. 예, 김평우 변호사님 여기 사시는 예, 예. 김평우 변호사님이 이제 어떻게 캐런 지그먼트라고 이 그 아메리칸 프리덤 얼라이언스 회장하고 알게 되셔갖고 네. 이제 이번에 한국 세션을 좀 만드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네. 동의를 해갖고 한국 세션을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치와 그 종북 세력에 대해서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아는 로렌스 팩이라는 대단한 분하고 친구죠. 예. 그다음에 빈표모 박사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그 고려대 트루스 포럼 회장인 그 조평세 박사하고 네. 넷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온 분들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이슬람 침투의 문제예요. 서유럽에. 그래서 그 저도 가장 관심 있게 들었던 게 그 유럽에서 이슬람 침투 상황이 어떤지 네. 그거를 들었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이 책을 썼거든요. 트럼프를 당선시킨 그렇죠. 피스 정책. 거기서 제가 유럽의 지금 이슬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자세히 썼는데 네. 이 강연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예. 예. 근데 저도 잘 봤습니다. 2년 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됐어요. 오히려. 그래서 미국보다 정말 훨씬 더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안 좋아요. 예, 미국도 이제 무슬림 신자들이 늘어나고 연방의회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 약간 좀 일한 오마르 같은. 그쵸. 일한 오마르 그다음에 같은. 누구죠? 라시다 트라이브인가? 예. 일란 오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동생하고 결혼한 걸로 사실상 드러나가지고 정말요? 위장 그거 법적으로도 지금 불법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또 그걸 거의 안 다루고 있는데 이거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남동생 결혼해서 남동생이 이제 시민권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영주권 받고 시민권이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어쨌든 홍 작가를 제가 처음 안 건 이제 2년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맘때였나? 아마 2017년 7월, 6월, 7월이었던 것 제가 같아요. 이 책이 10월 말에 나왔으니까 책이 나온 이후겠죠. 책이 나온 예. 이후였나요? 그리고 그래서 예. 그 원부장님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2017년 1월부터 하긴 했는데 그때 정기적으로는 안 하고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올리고 그랬는데 이제 편집하는데 너무 시간 오래 걸리면서 나중에 라이브 방송 하면서 본격적으로 할 때랑 맞물리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 이메일을 먼저 주셨나? 한번 이메일을 먼저 주죠. 예, 제가 이메일을 무슨 책을 썼는데 이거 보내드리려고 예, 했는데 예, 주소가 어떻게 되냐 뭐 그래서 그래서 저는 누구지?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왔어요. 그 책이. 근데 굉장히 이렇게 잘 쓰셨고 또 네, 거기서 이제 감사합니다. 저는 남자인 줄 알았고 처음에 그리고 KBS 앵커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그 사진도 없잖아요. 책에 예. 사진도 없어가지고 남자분인가 보다. 전체 사진 싣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남자분인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제가 여자라는 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알게 된지는 기억이 안 나요. 많이들 그렇게 근데, 생각하죠. 예, 원부장님뿐만 아니라 제가 누군지 모르고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은 예. 교회 열심히 다니는 남자가 쓴 책인 줄 알았다고 그러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 문체도 약간 좀 남성적으로 예, 쓰시고 좀 그러니까 거칠죠. 예, 그래서 아주 재밌게 책도 정말 많이 팔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이까지는 아닌데 정치 사회 부문 책치고는 그래도 꽤 팔렸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도 교보문고 가면은 이 교보문고에서 잘 팔린 책은 눕혀놔요. 테이블 위에 아직도 누워 있어요. 거기 있더라고요. 예. 같이 확인했잖아요, 예, 한번. 제가 그때 목격하셨죠? 서울에 갔을 때. 그래서 근데 원래는 홍 작가께서 처음에는 그 책을 쓸 의도가 전혀 없었잖아요. 없었죠. 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저도 처음에는 트럼프가 또라이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저 사람이 대선에 왜 나오지? 저런 사람이 예.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어프렌티스 나오는 그 리얼리티 TV 스타가. 리얼리티 TV 스타가. 근데 이제 서울에서 어느 출판사한테 번역 책을 하나 의뢰를 받았는데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막 그 매도하고 비난하는 책이었어요. 뭐 에런 제임스라는 정치학자가 쓴 책인데 이 정치학자가 쓴 책이 맞나 막 이런 싶을 정도로 완전히 감정적으로 예, 굉장히 예. 싫다는 듯이 그리고 그 책을 썼구나. 그 맥락이 없이 트럼프가 한 말 한마디, 한 행동 하나를 그냥 딱 코트를 해놓고 막 까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번역하는 입장이니까는 독자들한테 이게 어떤 상황에서 트럼프가 한 행동인가 말인지를 전달을 하려면 그 맥락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아 이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엉망이구나. 미국도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제 얘네가 어떻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지 혼자 나름대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사실
미국의 정치를 모르는 거는 한국한테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아, 그렇죠. 동맹국가이고, 제대로 못 보고 가짜 뉴스만 북한 섭취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제대로 위해서는 못 보죠. 굉장히 예. 도움을 많이 받아야 예. 되는데 그래서 아 이거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겠네요. 트럼프 별로 안 좋게 생각했으니까 아이 또라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럼 나도 그 번역 재밌게 해야지 하고 그렇죠. 하다가 예, 그렇죠. 하다가 이거 좀 너무 심한데 뭐 이런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베드를 시작하게 된 계기하고 비슷하죠. 같아요. 예, 가짜 뉴스 예, 때문에. 저는 이제 이제 중앙일보에서 칼럼 쓰면서 폴리토크라는 코너를 이제 계속 쓰다가 그때 이제 대선 토론 했는데 그때 한 50만여 명이 봤어요. 대선 개표 2016 그때 한 50만여 명이 보면서 그걸 계기로 이제 오베드를 시작했는데 너무 가짜 뉴스로 인해서 세뇌당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죠. 너무 안타깝고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트럼프를 마치 미치광이 아니면 모든 1부터 100까지 다 네거티브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묘사하는 것 자체가 물론 뭐 정책적으로 싫어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너무 가짜 뉴스가 심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정책을 비판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오베드 라이브를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됐죠. 그리고 원부장님하고 저도 알게 됐고 예, 인연이 그러니까요. 됐고, 예.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우익 쪽의 소위 그 뭐라 그러나 지식인층, 네. 그분들도 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오피니언 리더층 예, 이런 사람들이 다 뉴욕타임즈를 거의 뭐 성경 수준으로 믿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예. 그래서 그 많은 분이 제가 댓글들 볼 때 많은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많습니다. 저기 원 기자님,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좌파 언론을 골라서 쓰는 거라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근데 홍 작가께서 볼 때는 모른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봐요. 네. 저는 100명 중에 지금 예를 들면 한국에 기자가 1000명 있다 그러면 한 9,990명 정도 모른다고 저는 맞아요.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냥 아직까지도 뉴욕타임즈나 CNN이나 뭐 워싱턴 포스트가 굉장히 권위 있는 언론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뭐 퓰리처상 많이 받고 그렇죠. 그러는데 근데 팩트만 놓고 봐도 사실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1956년 이후에 공화당 대선 후보를 한 번도 지지한 적이 없고 없죠. 워싱턴 포스트는 창사 이래 한 번도 지지한 적이 그러니까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알면은 얘네들이 좌색깔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한국의 언론들 보면은 팍스 뉴스를 극우 언론, 뭐 친트럼프 트럼프 언론, 꼭 붙여요. 근데 오바마 때는 그럼 왜 오바마 언론이라고 언론, 뉴욕타임스 그런 거는 또 안 그렇게 쓰잖아요. 얘기 안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좌익이 그런 거는 그렇다고 예. 치는데 심지어 우익 쪽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그걸 알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오베드 라이브 에브리데이 하면서 알리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이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게 매일 안타깝거든요. 그렇죠. 저도 홍 그래요. 작가께서도 예, 그러신지. 한국에서도 이 미국의 주류 언론이 얼마나 편향돼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강연하고 그러시는데도 예. 참 안타깝. 이게 안 바뀔 것 같나요? 이 전통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언론인들이 안 뉴욕타임스 바뀌는데 망하는 번역하고 거죠. 와포 번역하고 CNN 또 LA 타임스 뭐 타임지 뉴스위크 거의 이제는 다 국제 언론이라고 볼 수 아니 있는데 그 원부장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심지어는 미국에 이민 와 있는 재미교포들도 이 언어 장벽 때문에 한인 네. 사회에서 만든 한인 신문을 많이 보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한인 신문들이 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거 100끼리 번역해서 기사를 싣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의 실상을 저보다도 더 모르는 사람들이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칼럼 인상 깊게 봤어요. 그 커피숍에서 후딱 썼는데도 그 트럼프 캠페인이 어떻게 도청당했는지에 네. 대해서 그걸 쓰셨잖아요. 우라늄 원 스캔들하고. 네네. 굉장히 기가 막히게 아주 세밀하게 잘 썼는데 그런 거를 좀 특파원들도 쓰면은 참 안 이게 써요. 좋을 것 같은데 안 써요. 예, 안타깝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안 실리니까. 절대 안 네, 실리죠. 절대 안 실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홍 작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요 세 개 이름만 예를 들면은 피터 스트럭, 리사 페이지 그리고 마이클 하로위츠 법무부 감찰관 있잖아요. 그거랑 뭐 예를 들면 우라늄 원 스캔들 이런 거 모르면 미국 정치 전 모른다고 그렇죠. 봐요. 어떻게 모른다고 보세요? 봐야죠. 모른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이번 미팅, American Freedom Alliance 미팅으로 가서 거기 있는 참석자들은 이렇게 트럼프 정책을 어느 정도 지지하신다고 느껴졌어요. 일단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전부 가장 고민하는 게 그 이민 문제, 난민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 서구 문명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기 밀리에라는 박사가 하나 있었는데 네. 예전에
프랑스의 아주 뭐 거물 정치인들 자문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네. 근데 지금 프랑스 떠나서 아마 미국으로 이민 왔나 아니면 미국에 일단 거주하고 있나 그래요. 미국 사세요 지금. 근데 네.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서유럽의 지금 출산율이 인구 구조가 거의 괴멸될 수준에 이르렀대요. 출산율이 거의 한 1.3에서 1.7% 정도. 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그걸 인구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2.1명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서유럽이 거의 1.3에서 1.7명인데 프랑스는 2명이래요. 아. 그건 좀 난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2명이라는 출산율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슬림 무슬림 인구가 때문에. 12%인데 유럽 최대예요. 무슬림 인구. 근데 제일 많이 아이들을 제일 많이 낳는구나. 무슬림이 비무슬림인 인구보다 출산율이 2배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만큼 더 인구가 더 그렇죠. 그럼 영향력도 정말 커지고 의회에도 많이 영향력이 들어갈 예, 테고. 예. 근데 무슬림 인구가 프랑스 총 인구의 12%가 안 되는 밖에 안 되는데 교도소 인구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70%. 이게 약간 그거랑 비슷하네요. 여기서 흑인들이 소수지만 그 교도소 가보면 경제력이 굉장히 이제 없죠. 상당수가 흑인으로 네. 많이 가득 차 있는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좀 안타깝고 그런데 그 홍 작가께서는 이렇게 번역하면서 그러면 약간 이렇게 트럼프 정책이 이 사람이 미국을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느낀 그 계기가 정확하게 지금 어디였어요? 이 상황에서는 예. 이 상황에서 미국 주류 언론하고 싸우고 예. 피 터지게 싸울 그 배짱이 있고 네. 그런 사람으로서는 적합한 그러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시대가 요구하는 예, 사람. 예. 2020년 어떻게 보세요? 2020년 좌익이 대선. 선거 조작만 안 하면 되겠죠? 좌익이 선거 조작만 안 하면. 네. 저는 저번에도 사실 그 일반인 투표에서 300만 표를 졌잖아요. 그것도 저도 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네, 저는 저는. 불체자 상당수 전 투표했다고 보고 여기에 사실 얼마 전에 이게 큰 이슈가 됐긴 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유권자로 등록된 거 근데 특히 죽은 캘리포니아. 사람은 하나같이 민주당 찍어요. 그렇죠. 그게 진짜 이상하죠.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사크라멘토 비, LA 타임스 이런 극좌 언론들도 많이 다뤄가지고 이걸 고쳐 나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빨리 처리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2020년 그런 점에서는 그 처리하는 사람들도 다 공무원 딥스테이트. 그렇죠, 그렇죠. 다 딥스테이트라서 안타까운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트럼프는 미국의 마지막 희망인가? 서구의 마지막 희망인가? 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뿐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유럽 예.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무슬림이 출생률만 높은 게 아니라 이 난민도 들어오잖아요. 네. 거기다가 해마다 정식으로 이민을 받아들인 게 40만 명 정도 된대요. 해마다 예. 프랑스에. 근데 거기에 거의 100%가 무슬림이래요. 그러니까 유럽 우파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 저는 유럽 그러면은 좀 많이들 다 같이 싫어하는 느낌 유럽 받아가지고. 우파들도 다가 아니라 유럽의 우익의 기득권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득권층. 미국하고 마찬가지. 이스타블리시먼트는 아니고. 이스타블리시먼트 아니고 하여튼 보리스 존슨, 보리스 브렉시트 존슨. 서포트하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다 지지한다. 브렉시트, 네. 그럼 영국 사람들 중에 한 절반은 서포트 한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거의? 이번에 그 보리스 존슨도 그 트럼프만큼 또라이 취급을 받는 예. 정치 지도자거든요. 그 사람 또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명석한. 아유 그 진짜 그 똑똑한 사람이 사람. 사실 브렉시트가 먼저 움직였어요 트럼프보다. 예, 그렇죠. 네. 그게 거기서 출발된 시발점이 거예요. 된 거죠. 예. 보리스 존슨이 그리스어로 시도 읊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박식한 사람인데 이 언론 보면은 거의 완전히 그러니까 거의 또라이죠. 그 트럼프랑 똑같이 예. 머리 스타일도 똑같다. 머리 스타일은 트럼프만큼 엉망이긴 하지만 네, 지금 많은 분이 지금 한국 시간이 새벽 2시인데 네. 많이들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요? 그 감사합니다. 홍 작가 오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잠을 설치기 반갑게 위해서 죄송합니다. 맞이하고 있는데 예, 별로 잠도 많이 못 주무셨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저는 그 미국 언론이 언제 바뀔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아직도 미국 언론,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미국 언론을 이렇게 섭취하고 있잖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언젠간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가 왔으면은 해요. 맨날 그 꿈을 꿔요. 근데 이게 헛된 꿈입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네. 이 좌익 언론, 미국의 주류 좌익 언론이 돈을 버는 게 트럼프 욕해서 돈 버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시청률이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프로젝트 베리타스에서 그 제프 오키프인가요? 네, 제임스 오키프. 제임스 오키프 몰래 카메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CNN 그 제프 서커 회장이 그렇게 말한 게 이제 영상에 잡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듀서 한 명이 따지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현안들 좀 다루자고 하니까 웃기지 마. 우리는 무조건 트럼프 탄핵 이슈에 대해서만 계속 틀어야 돼.
이런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캠페인이 지금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얘네들이 이런 거의 저는 범죄 집단이라고 가끔 범죄 얘기를 집단이 하는데, 언론이 아니죠. 그냥 선동기구죠. 선동기구. 근데 안타까운 게 이게 알려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많은 언론인들 접하다 보면은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막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런 얘기들 막 하면은 이거 1대1로 만났을 때, 그러니까 오베드 모르는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 만나면 답답함이 항상 이렇게 밀려와요. 저도 이번에 미국에 와서 뭐 익히 알고 있지만 와서 이제 호텔에 묵으니까 이렇게 네. 채널을 돌려봤어요. 네. 박스하고 뭐 CNN, ABC, CNN 이런 거 돌렸더니 야 미국은 완전히 인구가 절반으로 나뉘어서 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팍스 뉴스에 그래도 살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적어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지만 그렇죠. CNN하고 MSNBC가 묘사하는 그런 세상은 가짜 세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뭐 진짜 다 가짜라 1부터 100까지 다 가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내러티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팍스 뉴스가 톱 뉴스가 아까 좀 전에 저거였지 않습니까? 법무부 감찰관 네. 법무부 감찰관 보고서가 곧 네. 공개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딥스테이트, 예를 들면 제임스 코미, 앤드루 머케이브 같은 딥스테이트 악당들이죠. 네. 얘네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다. 이런 게 일면으로 톱으로 나왔는데 NYT 가보면은 없어요 이런 게. 전혀 딴 세상이에요. 네, NYT도 없고 네. CNN도 없고 마치 이걸 음모론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적반하장 내로남불이 너무 교활하거든요. 말도 안 돼, 정말. 아니 그리고 왜 구글을 검색하다 보면 구글 검색할 때 왜 한국에선 이상하게 구글 하면은 이게 그 뉴스가 뜨더라고요 밑에. 본래는 검색창만 나와야 되잖아요. 예. 뉴스 떠요. 이상하게 뉴스 떠요. 떠요. 뉴스 근데 떠요. 거기 보니까 트럼프 탄핵이 머지않았다 뭐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솔직히 예를 들어 연방 하원 통과된다고 제가 볼 땐 연방 하원도 통과 못 돼요. 네. 지금 많은 민주당원들이 거기서 떠나고 있고 지금 이 조사에 있어서도 원래 보트를 먼저 해야 되는데 표결을 안 했잖아요. 이것도 비밀리에 지금 청문회 하고 있고 통과되더라도 연방 상원을 지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밋 romney가 배신 때리더라도 불가능한데 이거를 마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것 근데 같아요. 우리나라 박근혜 예. 대통령 탄핵될 때 그 자유한국당 여당에서 62명이 반역을 저질러서 배신해갖고 탄핵이 가능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볼 때 미국에서는 그 연방 하원이 이 내러티브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일부러 표결을 저는 안 한다고 보고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도 이걸 계속 맞장구 쳐주잖아요. 그래서 선거 때까지 끌고 선거 때까지 이 탄핵이 왜 필요한지만 그것까지만 가져가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러면은 이렇게 갈 이유가 없고 불씨만 계속 살려놓는 불씨만 살려는 거죠. 왜냐하면 올리자마자 꺼지니까. 그렇죠. 올리자마자 꺼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를 표결은 절대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활하다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반대로 바꿔 말하면은 그만큼 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하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트럼프 비난하는 거밖에 대안이 없어요, 얘네는. 정말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로남불도 아니에요. 내로남불은 그러면 나도 나쁜 짓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은 그 러시아 내통 스캔들도 그럼 트럼프도 러시아랑 접촉했다는 얘기잖아요. 내로남불이 아니고 저는 적반하장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우라늄 원 스캔들 자세히 쓰셨잖아요. 네. 클린턴 재단이 1억 4,500만 달러 9명 러시안 그 주주들로부터 받았잖아요. 받았죠. 네. 그리고 미국 우라늄도 어쨌든 캐나다 회사라고는 하지만 파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서 러시아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20%가. 우라늄 자본율이 11%인가밖에 안 되죠. 예. 근데 우라늄은 뭐 만들 때 필요하죠? 그 암 치료할 때도 필요하고 예. 핵무기 만들 때도 그러니-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게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예, 있어요. 지금 얘기 나오고 네. 있습니다. 예,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지금 오늘도 가장 큰 톱 뉴스 중에 하나가 힐러리 클린턴이 털시 가버드라는 하와이주 연방 하원 의원이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인데 이 사람이 러시아 에이전트다. 러시아가 지금 얘를 일부러 키워가지고 얘를 제3당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이게 미국 정가가 저는 완전히 미쳤다고 제가 보거든요. 보기엔요 힐러리는 요양원에 보내야 돼요. 힐러리 요양원에. 정신이 오락가락 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고 저는 이 법무부 감찰관 보고서 나오고 지금 또 잘 아시잖아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하고 네. 존 주럼 연방검사 네. 조사하고 있잖아요. 네. 러시아 제대로 할 스캔들 것 같아요? 진원지. 저는 것 같아요? 오케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저는 트럼프도 아니고 존 주럼인 것 같아요. 존 주럼 연방검사가 이거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미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보고 이걸 제대로 안 하면은 저는 인정할 거예요. 딥스테이트가 좀 이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뭐 국무부가 뭐 힐러리 클린턴
문서 뭐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것도 덮었더라고요 오늘. 정말요? 예, 그것도 그냥 대충 덮었어요. 그래서 법무부 근데 본래 국무부는 닉슨 때부터 그 아이비리그 리버럴들의 천국이라고 했었어요. 예, 사실 예. 국무부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마지막 희망을 존 주럼 연방검사한테 걸고 존 주럼은 올바른 사람 같아요. 제 느낌에 그리고 제가 그분을 그 존 주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그 리서치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좌우 가리지 않고 다 때려잡는 그런 검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이 사법부가 최후에 보른 것 같아요. 그런 것 근데 같아요. 지금 네.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예. 저 너무나 잘 알죠. 네. 풍자가 알고 스탠슨. 어떻게 보세요, 존 주럼에 대해서?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 낙관적이고 들은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대로 가야지, 올바른 길로 가야지 나머지 이 세상도 제대로 가거든요. 불안 요소는 있어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그 법무부 감찰관 보고서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기소 권고했거든요. 네. 권고했는데 윌리엄 바가 안 안 했어요. 했어요? 그것도 2번인가 안 해가지고 불안 요소는 저는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딥스테이트가 이기고 있다고 뭐 인정해야죠. 뭐. 근데 저도 거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봐요.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대통령을 그러니까 대선 후보 때부터 도청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탄핵도 그렇고 여기에 그 러시아 컬루전이나 무슨 뭐 우라늄원 스캔들이나 이런 것도 거짓을 바로잡지 않으면은요 안 됩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그러니까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바로 잡는 걸로 기대를 예, 해보고 예. 저도 존 주럼하고 지금 전 세계 돌고도 있는 건 알죠. 월드 투어를 하고 있어요. 그 이탈리아, 호주, 영국 그럼 얘네들이 다 짜고 치면서 스파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조지 파파다플러스 있잖아요. 네. 그 외교 고문 네네. 그리고 카터 페이지 네. 외교 고문 걔네들에 대한 스파이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저는 거기에 이제 희망을 전 걸어요. 세계 딥스테이트들이 콜라보레이션을 했구만. 그러니까 네.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10월 18일에 이게 법무부 감찰관 보고서가 공개되기로 했는데 그게 10월 말로 연기됐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10월 말에 이게 진짜 이게 10월 말에 중요한 열릴지. 일이 많이 생기네. 10월 말에 영국도 브렉시트 그렇죠. 노딜 브렉시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결정된다. 제가 영국인 몇 명 물어봤는데 다 완전 노딜을 원하던데요. 노딜 보내요. 그냥. 예. 네. 근데 마치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은 노딜을 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다 이거 협상을 통해서 뭔가 이거를 아니 브렉시트 조절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브렉시트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표 있을 때도 예. 야 영국의 보통 국민들이 완전히 자기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구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브렉시트 네. 원하는 사람들한테.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 유럽에 제가 그 무슬림 얘기를 예, 좀 더 하세요. 예. 해야죠. 저희 무슬림 예, 오시면은 유럽 쪽은 전문가시니까 예.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 무슬림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이니까 미래가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탈출을 하고 있대요. 프랑스를 떠나고 있대요.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그러면은 무슬림 근데 신자들은 떠나는 사람들은 주로 고학력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프랑스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근데 무슬림들은 스킬도 없고요. 저학력에. 사회복지에 의존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무슬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한 19%가 이슬람 율법을 토대로 한 샤리아법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샤리아법. 샤리아법을 준수하는 무슬림 신자가 아니면 죽여도 이게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는. 예. 샤리아법만을 준수하고 살기를 원한대요. 19%가 무슬림 중에 프랑스에. 근데 위험한 거죠. 18세에서 30세 그러니까는 청년층이죠. 네. 청년층을 상대로 똑같은 질문 던지면은 샤리아법만을 준수하고 살고 싶다는 사람이 50%에 달한다. 오히려 젊은 층이 오히려 훨씬 더 과격해요. 야, 그것도 되게 기현상이고 지금 그러면은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프랑스가 지금 더블 웸이네요. 그게 더블맘이죠. 출산은 이중고, 적고 이중고. 출산은 적고 나가는 사람은 많고 나가는 사람은 다 백인들 뭐 이런 프랑스가 사람들 거 필요한 아니에요. 사람이고 백인들. 들어오는 네? 사람은 다 꼭 백인이라고 하는 거죠.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빈곤율도 점점 이제 앞으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 그 무슬림은 절대로 동화 안 한대요. 기 밀리에라는 박사가 네. 얘기하는데 절대로 동화 안 하고 정말 바람직한 무슬림은 비무슬림 사회에 동화하지 않는 무슬림이 good Muslim. 동화하는 사람은 bad Muslim이라고 한대요. 걔네들이 그래도 그 하나 장점이 잘 뭉치는 것 같아요. 저기랑 달리 지금 뭐 그쵸. 백인, 아까 제가 백인이라고 그랬지만 뭐 백인, 흑인, 뭐 타인종들 네. 그 무슬림 이외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오히려 떠나고 있고 출산도 적고 그쵸. 약화되고 네.
그거는 정치적으로 얘네들이 더 뛰어나다고 봐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큰일이죠. 예. 오히려 큰일인데 그리고 프랑스에서 25년 전에 그 no-go zone이라는 게 있어요. No-go zone. 경찰이 진입하지 못하는 구역. 무슬림들이 많은 데죠. 무슬림들 갱하고 왜 이맘이라고 하죠. 그 네. 성직자들. 네. 성직자들이 그 순찰하고 통치하고 이런 지역이라서 경찰이 들어가면 폭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프랑스 경찰이 들어가면. 그게 25년 전에는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650개랍니다. 와. 그리고 그 사이즈도 훨씬 커졌대요. 한 구역당. 여기 미국으로 치면 시카고의 그 슬럼과 그 그 캄튼, 생츄어리 시티 같은 거죠, 생츄어리 거기 시티. 안 들어가거든요. 경찰들이 예, 많이. 예. 그거랑 비슷한 예.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슬림 강도가 경찰한테 쫓기는데 노고존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경찰이 그 노고존하고 경계선에서 더 이상 추적을 안 한대요. 들어가면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너무 많이 바뀌었네요. 유럽이. 예, 예.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유럽 갔다 온 사람이 좀 비무슬림인 다르다고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비관적이랍니다. 프랑스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그럼 그런 나라들에서 이렇게 그 프랑스가 그러면 어디 뭐 미국으로 많이 나오나요? 그런 분들이 나올 때 영국이나 좀 더 이렇게 영국도 사실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영국이요? 영국도, 예. 파키스탄 무슬림 무슬림들이 무슬림 문제. 예. 영국 얘기도 조금 제가 해드릴게요. 예. 아 그리고 프랑스에 사는 그 나이지리아에서 이민 온 무슬림 작가가 네. 하는 얘기가 이 노고조는 프랑스 안에 있는 스몰 이슬라믹 리퍼블릭이라고 한대요. Small Islamic 네, Republic. 그러니까 자기네 영토라는 거죠. 프랑스 안에 자기네 그 영토. 이들이 저기 PC의 보호를 좀 받죠. 말도 못하죠. 서구 문명의 피해를 받은 그 피해자로 생각하잖아요. 자기. 근데 무슬림교를 보면은 굉장히 안티 PC적인 모습이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이 PC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어요? 전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모순적인 것 같아요. 여자들 그거 차별하고 아시죠? 동성애자들 왜? 차별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 아시죠? 왜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아, 그러니까 서구 진영의 좌익이 서구 문명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문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슬람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서구 진영이 그만큼 싫은 거고. 그쵸.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그만큼 싫은 거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프랑스도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무슬림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엄격한 그 판결을 못 내린대요.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비난 받을까봐 막 이렇게 몸살이고. 오히려 예, 거기서. 사법부도. 근데 사실 프랑스가 좀 인종차별이 좀 있는 국가 아닙니까? 제가 평소에 그냥 그렇게 좀 알고 있었죠. 자기네가 굉장히 똘레랑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걔네는 자기네 굉장히 관용적이 그렇다고 막 과시는 하는데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미국보다 훨씬 더 인종차별 심하다고 전 나라입니다. 그때 한번 타임지에서 네. 제가 한번 본 기억이 네. 나요. 예. 그 전까지는 프랑스가 미국보다 좀 더 그 차별이 없고 좀 그 그리고 박애적이고 사실 그런 줄 알았는데. 다문화 정책이라는 게 네.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정책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굉장히 차별적인 정책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모든 문명 중에 그나마 서구 문명이 문제가 많긴 하지만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문명을 건설한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쵸. 근데 그 과실을 누릴 기회를 박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네가 떠나온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그게 오히려 차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영국의 경우에는 그런 브렉시트 만약에 성공적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그런 그 무슬림 영향권에서 좀 벗어난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EU에서 그 유럽 연합 회원국들한테 난민을 할당을 하잖아요. 강제로. 예, 할당하죠. 예. 그거는 일단 그거는 안 받아들여도 되겠죠. 아, 오케이. 네. 근데 이게 영국도 문제인 게 영국이 이제 케이리 홉킨스라는 예. 이 그 사회 운동가 네. 굉장히 용감한 여성이에요. 홍지수 작가를 캐리 합킨스하고 많이 비교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남편은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분은 여러 번 결혼하신 것 같아요. 네. 능력자입니다. 저는 한 번도 능력자. 못했는데 네. 이 영국에서 그 왜 지하드 테러리스트들 있잖아요. 네. 영국의 지하드. 서구 무슬림인데 네. 시리아 가서 지하드 운동 한 사람들 중에 40%가 도로 영국으로 돌아온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재활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래갖고 주택도 마련해주고 그 영국인들이 정말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 완전 봉이네요, 봉. 그러니까 오히려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영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이게 PC적인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 보호해줘야 된다. 예, 소수 예. 저기 피해자, 역사적 피해자고 뭐 예. 소수자고. 소수 종교고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케이리 홉킨스라는 여성이
자녀가 둘이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그 이슬람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을 하니까 굉장히 협박을 많이 받아요. 그래갖고 자녀도 위험에 처할까봐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이제 길을 가다가 길을 건널 때 그 차도하고 인도하고의 경계선 있잖아요. 거기서 자녀들을 멀리 떨어져서 쓰게 한대요. 길을 건널 때. 그 신호등 기다릴 때. 왜냐하면 요새 영국에서 자동차 타고 가면서 염산 뿌려서 염산 테러 하는 게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요? 예. 그래서 막 얼굴에 막 망가지고 녹잖아요. 예. 끔찍해요. 그런 사진 보면. 근데 지금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 움직임이 있고 사실 프랑스도 지금 노란조끼 시위가 거의 7, 8개월? 지금 계속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대체 뉴스하고 뭐 대한 뉴스하고 얼터너티브 뉴스하고 뭐 트위터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거의 커버 안 하더라고요. 유럽도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똑같이 썩었나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물론 제가 프랑스어는 뭐 아주 조금 하고 독일은 전혀 못하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대체로 보면은 더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 희망이 이제 꺼진 건가요? 거의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거의 넘어갔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유럽은 이미 넘어갔다고. 아, 그리고 케이리 홉킨스가 그러니까 비관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EU 회원국이긴 하지만 EU에서 할당하는 난민을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리 홉킨스라는 여성이 말하기를 여성이 정말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은 폴란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폴란드가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렇죠. 그 몇 안 되는 그리고 국가 중에 하나죠. 주변론에서는 극우 미쳤다고, 정권이라고 예. 그러고. 참 그래서 악랄해요. 저는 예. 서구에서 주전론이 극우 정권이라고 하면 아 얘는 제대로 제대로 된 바뀐 사람이구나 정신이 바뀐 그렇게 사람이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케이리 홉킨즈라는 여성이 이번에 그 아메리칸 프리덤 얼라이언스 행사에 참석하려고 이제 공항에 딱 예, 내렸는데 들었습니다. 예. 근데 못했다면서요. 공항에서 왜 군인들 우대하잖아요. 먼저 태워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런 거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래요. 이제 영국에서는 영국 국기도 개양을 못하게 한답니다. 유니언자에. 그리고 군인들 보면은 욕을 먹나요? 그리고 왜 그 부대에서 외박 나올 때 예. 군복을 못 입고 나가게 한대요. 거리에서 공격당하니까. 그 정도까지 왔습니다. 한심하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거 보면은 많이 희망적인 거예요. 아직은? 지금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아무리 가짜 뉴스 뿌리고 범죄 같은 행동들을 그렇게 매일 뿌려도 뭐 어제도 LA 타임스가 말도 안 되는 칼럼들 3-4개나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정말 읽을 가치가 없는 그런 글들을 막 쏟아부으면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가 볼 때는 50-60%는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안 믿는다고 보거든요. 50-60%는. 그러니까 저는 참 미국 국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미국만 왜 이렇게 남다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세뇌를 하려고 그러는데도 안 당하잖아요, 잘. DNA가 다른 것 같아. DNA가. 기독교 복음주의 그런 것도 좀 프로테스탄티즘과 예. 앵글로색슨이라는 그 민족의 특성이 결합한 결과인 것 같아요. 영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영국하고 사촌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죠. 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 예. 그런 거 보면은 약간 반골 기질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만약에 팍스 뉴스나 AM 라디오, 탁 라디오 아시잖아요. 네. 그걸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완전히 또라이들의 그렇죠. 집단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마저 없었으면 저는 넘어갔을 것 같아요, 미국도. 아 당연히 넘어갔죠. 예. 그렇죠. 정말로.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기점으로 보수가 좀 더 그 장악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스테이터스코 이 정도가 한계다. 근데 미국은 같아요. 사실 보수가 한 번 70년대인가 베리 골드워터 때 예. 한 번 시련을 겪었잖아요. 네. 그때 완전히 개과천선을 하고 절치부심해서 굉장히 그 그래스루트 조직을 굉장히 탄탄하게 많이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그 힘이 지금 저력으로 그 저력이 있어서 지금 버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 세계가 좌경화되고 있다고 네. 해도 과언이 그럼요. 아닌데 미국만 약간 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네, 저는 네. 보거든요. 네. 뭐 한국도 이제 그 언론들이 많이 이제 그 전에는 다 우파였잖아요.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아니, 저는 동아일보 이제- 뭐 그 전에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너무나 잘 아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 같아요. 원부장님 밥그릇이 걸려 있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저 프리로 다 얘기돼요. 근데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좌경화되고 있는 거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 미국도 세계 언론들이 좌익들이 왜 그 그람시의 이론 있잖아요. 네.
이 제도권을 침투하는 대장정, Long March Through the Institution. 네. 그게 이번 행사의 팀이었어요. 제 그 주제였어요. 네. 그걸 통해서 이 학계, 언론계, 교육계, 그다음에 연예계, 이 다 넘어갔죠. 예술계 그거에 다 넘어갔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다 넘어갔어요. 미국도 이게 넘어간 게 돌아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연예계나 학계. 그렇죠. 아니 그 미디어. 돌아온다고 해도 설사 돌아온다고 해도 엄청난 세월이 걸릴 겁니다. 엄청난 세월이. 엄청난 세월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20년에 트럼프가 저는 이긴다고 봐요. 네. 그리고 2016년 사이클 때보다 더 압도적으로 저는 이길 이긴다고 거라고 봐요. 무디스였나? 323명? 선거인단 306명 차지했잖아요. 네. 지난번에 323 예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400명? 정말요? 네, 저는 그 정도 생각해요. 왜냐면은 선거인단이 530 근데- 몇 명이죠? 530. 예, 5명? 예, 그렇죠. 예, 538. 근데 단지 이제 존 주럼한테 걸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존 주럼이 이걸 얼마나 낱낱이 파헤치느냐. 낱낱이 파헤치지 못하면 저도 이제 바꿀 겁니다. 생각을. 그거 하고 연방 상원은 전 공화당이 지킬 거라고 봐요. 그거 정말요? 동의하세요? 넘어갈 것 같아요. 왜요? 더 유리해요. 내년에 그 선거 열리는 데가 그 어느 공화당 쪽이셔요? 쪽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다고? 민주당이 못 이긴다. 아, 그건 예, 저도 그거 예. 동의해요. 연방 하원도 저는 공화당 넘어간다고 저는 그래요? 예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연방 하원은? 지난 중간 선거에서 많이 바뀌지 근데 않았어요? 그 바뀌었는데 40석이 잃었어요. 근데 그 바뀌었는데 원래는 공화당이 다 앞서고 있다가 그 ballot harvesting이라고 얘네들이 편법을 써가지고 그 단체로 이렇게 표를 우르르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거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넘어갔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공화당 애들은 여기 캘리포니아 공화당원들은 좀 룰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걸 안 했어요. 물론 뭐 그게 룰을 완전히 어긋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가지고 영김 같은 경우에 여기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줄 알다가 한 14일 뒤에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게 막판에. 그 막판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볼 때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수상해요. 막판에 예. 그렇게 몰표가 나온다는 게. 저는 그래서 공화당이 다 장악할 것 같아요. 솔직히 대통령, 연방 상원, 연방 하원. 그래서 민주당하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어차피 근친상관 관계라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네. 근친상관 관계고 뭐 일심 동체니까 얘네들은 지금 패가 저는 없다고 봐요. 후보들 조 바이든이 트럼프 이길 거라고 보세요. 아, 그 할아버지는 완전히 예? 페도파일 같아. 그렇죠? 애들을 이상하게 이상하게 만진 찝쩍거려요. 거는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그러면 엘리자베스 워런 트럼프 이길 것 같아요. 아, 그건 완전 또라이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런 거짓말 2번이나 했잖아요. 거짓말 2번이나 임신 때문에 했죠. 학교 잘렸다고 그러고 네. 인디안 혈통이라고 그랬다가 그렇죠. 책까지 냈어요. 근데도 그 인디안 음식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잘 안 하버드 다루잖아요. 러스쿨 그 들어간 프로페서 된 것도 것도 사실은 인디안 혈통. 마이너리티 그 쿼타로 된 거잖아요. 혜택 받은 거죠. 네. 그랬는데도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근데 안 떠드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좌파애들 네. 보면 몰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안타깝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는 안 되고 또 누구야? 앤드루 양 안 될 것 첼시가 같고. 가는. 저는 그나마 거기서 정신 좀 박힌 사람이 터우시 개벌드 같아요. 그 12명 정도 되는 후보들 중에서 터우시 개벌드가 그나마 좀 근데 그 사람이 민주당에서 제일 대선 싫어요. 당선이 될 확률이 없죠. 예, 그리고 민주당 차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후보가 터우시 개벌드예요. 그러니까는 제정신이 박힌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거예요. 민주당 예. 쪽에서. 그리고 오히려 지금 터우시 개벌드 두고 러시안 에이전트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힐러리 클린턴.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정신 나간 맛이 당이라고 간것 저는 봐요. 같아요. 정신이 이성을 잃었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같이 루너틱 얘네들도 다 저는 이성을 잃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전 정책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저도 그 전에 누차 얘기했지만 저는 오바마도 지지했었고 그 전에 빌 클린턴도 지지했었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때는 막 사이코 같은 짓을 안 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볼 때 사이코를 넘어서 정신병원 가야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멘털 하스피탈이 필요하다고 봐요. 트럼프 디레인지먼트 신드롬. 그러니까 트럼프를 너무나 싫어한 나머지 이성을 저는 잃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죠. 그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 작가는? 그러니까 그 정신병이 하나 항목을 추가해야 돼요, 정말로. 트럼프 디레인지먼트 네. 신드롬. 아 그리고 제가 그 행사 때 제가 발표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 좌익들이 이 사회주의를 못 버리는 그것도 정신병인 것 같아요. 소셜리즘 이뮤노 디피션시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 알렉산드레 오카시오 콜테스가 네. 갑자기 뜬 것도 지금 사회주의 부르짖고 있고 버니 샌더스도 사회주의, 그렇죠. 엘리자베스 워런도 사실은 사회주의는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근데 저는 그 이게 왜 시작했는지는 약간 이해되는 것 같아요.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그 여기 예를 들면 일반 기업들 그 Forbes 400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보면은 CEO하고 말단 직원 간에 뭐 몇백 배 차이가 나고 그게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게 커지고 2008년에 있잖아요. 경제 위기 났을 때, 금융 위기 났을 때도 예.
그때 그 퀀티테이티브 이승. 잘못한 사람들 그 월가에서 감옥 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하나도 안 갔죠. 그렇죠? 하나도 안 전부 갔죠. 그 지원 받고. 예. 양적 그러니까. 완화로 돈 찍어댄 게 일반인들한테는 안 갔죠. 그렇죠. 다 저소득층이나 원래 중산층한테는 안 갔죠. 부자인들한테는 그 간 상위로 다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어쨌든 그러니까 이 그 자본주의의 그 부작용 같은 거를 예. 잘 뭐라 그러나 마케팅했다. 잘 고치지 않으면은 항상 사회주의가 바로 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루트가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저는 트럼프가 제안한 루트를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요. 예를 들면 제조업 부활.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기후 변화잖아요. 기후 변화, 뉴 그린 딜 해가지고 뉴 그린 딜을 적용하면 80조 달러가 그 부채가 난대요, 미국이.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세상에 있다고 한들 중국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고 맨날 인도에 미국만 대해서도 지켜야 안 되고. 하고. 예. 아 사실 인도하고 중국 인구 합하면 얼마입니까? 세계 인구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사실 다 오염하는 거 그렇죠. 오염.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환경 오염 미세먼지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그러니까요. 했는데요. 근데 왜 그런 이슈들은 얘기 안 하고 꼭 미국만 룰을 지켜야 되고 이게 그러는지. 그게 그러니까 세계 차원의 사회주의예요. 잘 사는 나라를 끌어내려서 평등하게 만드는 거. 예. 아니 홍 작가께서 그 말씀 잘하셨어요. 그 뭐라 그러지? 하늘이 미국용 하늘이 따로 있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중국이 지네 하늘만 검게 네. 만들면 그거는 뭐 상관 안 해도 되지만. 저는 이제 지구에 미국 하나만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거 있나요? 약간 대한 매체? 유럽에 거기 참석했던 미국의 그 아주 나이 지긋한 어르신 한 분 있는데 저한테 오시더니 자기가 대한 매체를 하는데 오늘 그 발표한 거 잘 들었다고 그러면서 미스 홍은 다른 사람들은 다 머리로 얘기하는데 마음으로. 미스 홍은 마음으로 얘기한다. 그게 훨씬 더 청중한테 예. 잘 와닿는다. 그러면서 저한테 You are our secret weapon. 그런 것 같아요. 그 연설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유머러스하고 사실 이거 자뻑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팩트예요. 그리고 기립박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대목에서 기립박수는 사실 그냥 아니, 아시아에서 그 대목 조그만 여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어느 대목이었지? 그 트럼프를 만약에 미국인이라면은 2020년에 네,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찍겠다. 그때 네. 얘기했는데 왜냐면 뭐 얘네들이 다 인류 역사상 미쳤으니까. 가장 재미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트럼프처럼 재밌는 사람도 예. 못 본 것 같아요. 웬만한 스탠드업 난 코미디언보다 정치가 웃기고. 이렇게 재미있었던 적이 없어요. 정말 트럼프 당선된 이후로. 그리고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 촌철살인의 말을 너무 잘 지어내요. 예. 크로키드 힐러리 뭐 이런 거. 크로키드 힐러리. 별명들. 조 바이든은 뭐였죠? 슬리피 조 바이든. 그리고 그다음에 라인 테드. 라잉 테드 있고 예. 또 뭐가 있죠? 그다음에 근데 좀 심할 때도 있어. 잽 부시한테 뭐라 그랬죠? 제 부시는 low energy. low energy. 그러니까 참 그 별명으로 웃기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유머러스한 것도 당선에 저는 한몫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스탠드업 코미디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뭐 데이브 셔페어 보고 뭐 에디 머피 진짜 좋아하고. 저는 조지 칼린 제일 조지 좋아해요. 칼린도 정말로 정말 정말 뛰어난 철학가고 스탠드업 코미디. 철학가 슬래시 네. 그 개그맨이라고 My 코미디언이라고 favorite. 할 수 있고 뭐 루이 C.K. 지금은 이제 성희롱 이슈 때문에 좀 약간 네. 그것도 좀 약간 뭐 별거 PT죠. 아닌데도 PT한테 지금 일단 깔려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상태고 뭐 다 좋아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보다 트럼프가 더 웃긴 것 같아요. 어떨 땐 그저께 보셨어요? 그 프랑스 기자가 한 명 질문을 던졌어요. 트럼프한테. 그 왜 프랑스 기자가 갑자기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질문을 했어요. 아니 프랑스는 지금 실업률이 어마어마하다. 굉장히 높다. 네. 근데 미국은 지금 역사상 최저 수준인데 그게 왜 그런 거 같냐고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어요? Probably because we have a better president. 맞는 말이네. 우리가 더 좋은 대통령 그리고- 갖고 있어서 그렇다고. 그리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대통령이 어디 우리나라에서 있어요? 마크롱을 우익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네. 무슨 마크롱이 우익이에요? 마크롱은 그러니까 저도 그거 사람이 봤어요. 로스차일드 저도 그 기사 금융위에서 봤어요. 일했었습니다. 예. 걔는 그 기득권 완전 세력의 기성이죠. 퍼핏이에요, 퍼핏. 예. 꼭두각시. 무슨 우익이야. 그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보도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예. 그 마크롱이 무슨 친기업 정책을 해서 우익이라 그러는데 프랑스에서 기업하려면요 정치권하고 유착 안 돼 있으면 못합니다. 프랑스는. 그렇죠. 그렇죠.
그 참 로스차일드가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다고 굉장히 봐요. 많이 그 지배하고 금융권 사실 그거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터치 못하는다고 그렇죠. 저는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후원 그 광고 그렇죠. 후원사들하고 다 네, 연결돼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연준, 페더럴 리저브도 금융계가 예, 다 글로벌리스트예요. 다 글로벌리스트. 금융계가. 예. 연방 그 연준도 사실 페더럴 뱅크가 아니잖아요. 민간 은행이잖아요. 저는 민간 은행. 그거 온 부장님이 방송하신 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나는 아, 그래요? 그게 저는 그게 연방은행이네. 예. 그러니까 퍼블릭 오거니제이션 그러니까 정부기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활한 게 페더럴짜리나 그러니까 페더럴 이름 들어가니까는 넣고 이게 정부기관이구나 이렇게 리저브라는 그럴 듯한 그렇죠. 단어 딱 보이니까 아 이게 정부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결국에 그것도 라스차일 뭐 저기 골드만삭스 다 몰건 스탠리 한국이죠. 걔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달러 찍는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달러 찍는 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다 결국 기성 정치로. 맞아요. 그러니까 달러 많이 찍을 때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돈이 더 많이 올라가겠구나. 그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증시는 좀 오를 것 같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테이크 어드밴티지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오를 만한 주식들 그때 딱 타이밍 잡아서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그 얘네들이 이렇게 돈 퀀티테이티브 이징 할 때마다. 월스트리트는 그 트럼프가 저렇게 중국 치는 거 반대하죠. 걔네는 중국 돈 싫어하죠. 많이 벌어. 그리고 얘네들이 쓰는 게 굉장히 교활한 게 이 시대에 왜 갑자기 테레프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목은 빼죠. 미국에서 그 러스트 벨트에서 일자리가 다 빠져나갔잖아요. 공장들하고 중국하고 예를 아니 들면 우리나라 우익 쪽에서도 그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자유무역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비판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부터 얼마나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럽혀 왔습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스태블리시먼트 그 민주당원들 그리고 라이노들 얘네들은 트럼프가 하는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무엇을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리아에 가만히 있겠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비판을 할 것이고 시리아 이슈도 그렇고 아니 심지어는 조선일보 워싱턴 지부장이라는 여자가 그 시리아에서 철군하겠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동맹을 배신했대요. 쿠르드족이 미국의 동맹입니까? 터키가 동맹국이지. 근데 저는 이제 그럴 때 그런 자문을 하게 돼요. 오바마가 이라크에서 다 철군한다고 했을 때는 왜 이라크군 배신한다고는 표현 그런 그렇죠. 기사는 왜 그러면 안 내요? 그렇죠. 똑같이 그 잣대를 댈 거면 똑같이 되든지. 그때 다 칭찬했어요. 아 잘했다고. 아 드디어 그 약속 공약 지켰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라크 전 조지 W 부시 때 성공했어요. 그 승리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다 철군하면서 그게 완전히 빈 공간, 크레이트 바큐um 하면서 아이시스가 창궐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뒤처리를 마무리를 오바마가 진짜 저는 꼭두각시 대통령이든지 생각이 없는 대통령이 저는 봐요. 아니면은 일부러 그랬던가. 안 그러면 일부러 네, 그랬던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던가. 그 말은 동의하세요. 저희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국 역사상 저는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라고 보거든요. 가장 부패하고 가장 극진 좌익이고. 예. 저는 이런 얘기 할 때 가슴 아팠어요, 속으로. 왜냐면 그 사람 책도 읽고 책 보면은 인간적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 지어낸 스토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연설도 참 잘하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막 그 사실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처럼 근데 연설을 했는데 잘하는데요. 식상해요. 식상하지. 네. 트럼프처럼 재밌게 하진 트럼프처럼 않지. 그건 재밌게 절대 하진 않아요. 네. 절대 트럼프처럼 막 5만 그래서 내 수준이 중학교 아니 수준이라서 그런지 5만 4천여 명 왔잖아요. 지난주에. 못 들어갔죠? 다. 댈러스 매버릭스 홈코트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어리나에 5만 4천 명이 왔어요. 그 2만 명만 들어갔고 더 많은 3만여 명이 그걸 그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봤는데 전 미국 역사상 그런 정치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전부터 줄 서 있더라고요. 이틀 전이었어요. 48시간 이틀 전에. 전에. 예, 턴트 치고. 그러니까. BTS나 그거 제가 얘기했어요. BTS나 마이클 그런 거 잭슨.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심지어 우리 언론 쪽에서 절대로 보도 안 합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저희 왜냐면 코리아 미국 주류 언론에서 보도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저희 부서원이 써가지고 톱 기사를 올렸어요. 크레디트닷컴. 워낙에 부정적인 기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한번 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깨지 않을까. 그 원부장님 그 유튜브 동영상 만드실 때 유튜브 커뮤니티로 글 올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기사 좀 올려주세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했어요. 금요일 날 시작했어요. 아, 금요일 시작해서요. 모르- 그 커뮤니티 몰랐습니다, 글을 사실. 읽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커뮤니티 글에 그거 제가 처음으로 올린 글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홍지수 작가 정말? 오신다고. 그게 그 커뮤니티 예, 글이었구나. 맞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렇게 활용했는데 참 저는 좀 이게 안타깝고 그래도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보든 그러니까 이게 좌우를 떠나서 저는 진짜 만약에 트럼프가 이런 짓을 했다 똑같이 그 민주당 대선 후보한테 FBI 심어놓고 도청을 그랬으면 다 벌써- 알고 그러면 저는 그러면 전 트럼프 진짜 탄핵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거 기억하시죠? 다나 브라질이 질문 미리 줬잖아요. 그쵸. 데모크래틱 힐러리한테 디베이트 앞서서 민주당 그 토론 앞서가지고 힐러리한테 타운을 그것도 까다로운 질문이었어요. 디트로이트 수질 맞아요. 문제였는데 그 미시간주. 근데 트럼프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션 해네티하고 이렇게 질문을 토론 있는데 미리 짜고 받았으면 나는 정기 의자에 앉았을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좌익 무죄 우익 유죄라니까요. 예. 그게 분노 치밀지 않아요? 매일마다? 그런 거 보면. 열받죠. 정말 열받죠. 저는 좌 정책, 우 정책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부패한 걸 비판하는 거잖아요. 부패한 거를. 거짓과 네. 부패. 그러니까 저희 그 민주당원들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이게 LA 있으니까 다 개인적으로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개인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얘기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만 얘기하면 아는 못하고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만 얘기하면 뭐하냐. 그 퍼블릭으로 얘기 못 했대요. 거봐요. 그러면이 안 바뀌어요. 좌익은 안 바뀝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마케팅 측면에서는 좌가 우보다 월등하다. 어떻게 보세요? 선동을 잘하니까 훨씬 월등하죠. 월등하죠. 근데 좌익은 거짓말을 해도 그냥 선동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익은 자기는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기 때문에 이게 거짓이면 우파가? 선동을 안 해요. 우파가. 네. 예. 거기다 그러니까 사실인데다가 선동 기술까지 있어야 되니까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우익을 하려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하나 밑지고 가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예, 예. 항상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도 어떠셨어요? 이번에 몇 년 만에 미국 오셨다고 그랬죠? 제가 2003년에 들어갔다가 처음 나온 거죠. 예, 하버드대 네, 존 F 케네디 아니, 스쿨에서 공부 끝나고 맞다. 예. 주정부에서 일하고 주정부에서 일했죠. 그만두고 나서 이제 영구 귀국을 했다가 이번에 예. 처음 나온 거죠. 근데 사실 이번 그 행사도 제가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그 김평우 박사님이 소개해서 이제 캐런을 통해서 초청장을 받은 건데 네. 본래는 저 대신 누가 오기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요새 유명한데 원래는 이분, 응. 제가 아는 분이에요. 예, 골든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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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맞아. 골든챙을 초청을 했는데 스케줄 컴플리트가 팍스뉴스에 자주 있었잖아요. 나오시고, 예. 그리고 한국의 그 종북 세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아시고 아. 주체사상파. 결국 잘 됐네요. 골든챙 안 나오고 뭐 저야 좋죠. 홍 작가만큼 유머러스하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머도 중간중간에 잘 섞었잖아요. 이번에 할 때.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거는 인상 깊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골든창보다 제가 더 재밌었어요. 유머 면에서는 훨씬 낫죠. 그 골든창은 전혀 안 웃기고, 근데 저 골든창 얘기하는 거 많이 듣는데 한 번도 웃은 적은 없거든요. 그 사람. 근데 정말 잘 아세요. 많이 나시죠. 한국에 대해서 예. 정말 잘 아세요. 그리고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예. 아주 정확하게 비판적. 그러니까 중국 이슈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무역 전쟁 미국하고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대충 덮고 넘어가지는 않겠죠? 대충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1차적인 왜냐면은 협상은 끝냈대요. 몇십 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 중국은 그쵸, 몇십 손 봐야 년 전부터. 된다고. 예. 근데 이걸 대충 덮고 넘어갈 리는 없는데 그 중국을 손보려면 전 세계 기득권을 대상으로 싸워야 된다고.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우익 쪽도 기득권 세력은 중국 그렇게 비판 안 합니다. 예.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농수산물은 이번에 대거 사들인다고 1차적인 합의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또 특유의 말이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걸 막 그 유세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딜을 1차적인 건 했는데 앞으로 농부들이 농작물이 없어가지고 수출을 못할 정도로 딜을 했다고.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과장이 들어갔는지. 그 중국의 그 옥수수인가 콩 수출하는 그 농민들한테 피해 많이 안 가요? 그 미국에서. 이번에 그 피해 안 가게 안 그렇게 가게 했어요? 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2차적으로 아직 뭐 다른 딜들도 많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이슈도 아무튼 지금 계속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북한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 대북. 북한 사실 걔네는 핵무기 없으면은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인데. 절대 안 포기하겠다. 절대 포기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걸 전제로 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보도 내용 중에 그거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 뭐 북폭 뭐 북한 접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트럼프는 사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을 무력으로 손을 볼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북한 무력으로 손 안 볼 것 같아요. 저도 그 peace through strength라고 그냥
말로는 좀 세게 지난번처럼 말로는 좀 세게 할 수 있지만 뭐 오늘 근데 근데 그런 무력을 안 쓰고 뭔가 정말 치명적으로 무너지게 만들 만한 뭔가 그 생각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뉴욕타임스인가 어디서 봤거든요. 오늘 아침에. 근데 그런 보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그걸 제안했다는 거예요. 북한의 그 평양 쪽에 리조트 하나 지어주겠다고. 리조트 하나 짓겠다고. 누가 가요, 거기? 김정은 혼자 가겠네? 글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지금 중국 제조업 빼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북한 쪽으로, 북한 인건비가 싸니까 그걸로 이렇게 좀 돌리는 방안을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 방법을 제가 생각을 오랫동안 해봤어요. 북한 이슈를 어떻게 풀 수 있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많이 하고 아니, 근데 미국인들이 많이 거기 투자하고 가면은. 개성공단에서 이미 시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사회가 개방되지 않고는. 근데 개성공단은 그거는 미국이 관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긴 하지만 네. 사회가 개방되지 않고는 그거는 노예 노동밖에 안 돼요 정말. 왜냐면은 노예 노동이죠, 사실은. 그렇죠. 북한 주민들이 아무리 미국 공장에서 근데 일한다고 해도 중국하고 베트남도 노예 그 돈을 그 노동자가 갖고 갈 수 없으면. 그러니까 저도 인권 차원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인정하는데 모든 국가가 그 노예 그거를 거쳐가지 않았나요? 영국도 그렇고 산업혁명 때. 그리고 근데 그거는 그때 얘기고 지금 베트남도 21세기 지금 아닙니까? 그렇고 베트남도 21세기. 지금 노예 그거 하고 노예래요. 노예 근로래요. 그 그거 나라에서 중국도 그렇고. 가져간대요? 임금을? 그건 아니잖아요. 임금이 쌓일 뿐이지 나라에서 임금을 착취해가는 건 아니죠. 근데 북한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거의가 뭐 북한 정부에서 근데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동, 그 스웨트샵들, 그쵸. 아동들도 이렇게 그 근로를 하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 기준으로 볼 때나 한국 기준으로 볼 때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착취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임금을 받고 그 임금을 정당하게 받아서 받은 사람이 그 임금을 다 소비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북한의 김정은이 다 걷어가면은 그게 노예노동이지 네, 그렇죠. 뭡니까? 그건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아니 그리고 왜 그 제3세계 가서 나이키 같은 데서 스웨트샵 만들어 갖고 아동 착취한다 그래갖고 또 미국 자기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죠. 네. 근데 걔네가 그러면은 공장에서 일 안 하면 할 수 있는 일 매춘입니다. 매춘보다는 공장에서 차라리. 일하는 그러니까 게 그 차라리 시스템에 낫죠. 맞게 그렇게 그쵸.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럼 북한도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예, 맞춰가지고 근데 그게 되느냐 말이죠. 북한이라는 예. 워낙에 불량 국가라. 저런 나라. 워낙에 불량 국가. 그러니까 중국하고 베트남하고도 비교하면 안 되는 그런 국가라는 제 말은 얘기네요. 그거예요. 일리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최대한의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이제 그 시나리오를 생각한 건데 저도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워낙 풀기 어려운 문제라서. 예. 네. 근데 그런 루트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최소한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예전보다는 그 프렌들리해졌잖아요. 나는 lack friendly가 of the better word. 그냥 하여튼 과거보다는 좀 나은 그런 관계라서 트럼프가 계속 잘 데리고 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렇게 도발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네. 거기는 근데 저도 많이 이게 쫄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북한이라는 숙제는 잘 굉장히 안 아니 보여요. 예, 답이 안 부시도 보여요. 실패했고 클린턴도 실패했고 트럼프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부시하고 클린턴은 어차피 에스타블리시먼트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태를 원했고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북한을 치고 싶었잖아요. 김영삼이 94년도에. 말렸어요. 예, 1994년도에 치고 싶었고 지금 와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때 쳤어야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이미 뭐 어차피 지나간 과거잖아요. 건데. 지나간 과거라서 아니 근데 오바마는 뭐 스트래티직 페이션스라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예, 아니 저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냥 오바마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아무도 비판하는 사람 없었는데 예. 트럼프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맨날 비판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어쨌든 자기 공약을 많이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예. 거의 다 지켜나가고 거의 다 있다고 봐요. 전 지키고 장벽도 그렇고 파리규 협약 나왔죠.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TPP 나왔죠. 규제 완화. 하나 새로 생기는 때마다 22개나 없앴어요. 그리고 그 기름. 지금 수출국 됐잖아요. 그쵸. 미국이. 기름 시엘혁명 수출국 되고 시엘혁명 그 책까지 쓰셔가지고 더 자세히 알겠지만은. 번역 내가 쓴 거. 그죠. 번역. 그 피를 네, 사양. 피를 사양. 그 아주 자세하게 네. 그 책을 보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경제도 지금 GDP 많이 3% 작년에 거의 2.99%. 그게 대단한 거예요. 이 큰 나라가 예. 큰 나라가 GDP가 3%라는 그렇죠. 거는. 그런 걸 다 지켜나가는 거 보면은 그래도 북한 이슈를 이 트럼프가 어떻게든 좀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 트럼프밖에는 트럼프가 없다고 못 봐요. 풀면은 저는 그렇죠. 아무도 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홍 작가께서 이제 한국 돌아가시죠? 네. 뭐 저희 지금 1,700여 명이나 들어와 계십니다. 많은 거예요? 1,700여 명 저희 채널에서는 지금 라이브 진짜예요? 특히 지금 새벽인데 저는 많은 겁니다. 시청자 수를 끌어내릴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아니에요. 그 끝으로 하시고 싶은 지금 말이 우리나라 있으면 사정이 해주세요. 참 복잡하고 한국에 조국 사태도 너무 있었고 걱정이 많이 돼서 저 혼자 이렇게 한 3주 동안 물론 행사 때문에 오긴 했지만 이제 동부 쪽 가서는 많이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니까는 마음이 좀 착잡하긴 하네요. 그리고 자정진한 신데렐라 기분이에요. 아 그래요? 다시 재투성이로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쓰레빠라도 하나 버리고 가야 되나? 누가 주워서 찾아오게? 하버드 케네디 스쿨 나오셨으면서 거기 좌파 소굴들인데 어떻게 그걸 탈출했는지 그게 참 탈출한 게 기가 막힙니다. 아니라 본래 이게 우익이나 좌익되는 것도 이게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기질이. 예. 거기 선동을 안 당하는 기질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만큼 그렇게 과격하게 좌익은 아니었어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예. 약간 좌익 쪽에 기울긴 했지만 네. 근데 존 F 케네디라는 사람이 사실 미국 역대 대통령 지적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가장 과대평가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매주 이제 뭐 매춘부 부르고 그렇죠. 뭐 그런 건 네. 잘 안 다루죠. 저는 메인스트림이 제클린 돼서. 케네디가 오나시스랑 결혼한 것도 사후에 연맥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었을 때 한 번 이렇게 그 오나시스 배를 탄 적이 있었어요. 그쵸. 예, 그래가지고 그랬을 가능성이 농원 그때 굉장히 기분 나빠했대요. 존 F 케네디가. 그때 지는 그러면서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이니까 남자들 내로남불. 예. 아무튼 홍 작가 이렇게 모셔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그 전부터 한번 꼭 출연해 주십시오 했는데 약속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부장 덕분에 제가 LA에 어제 게리 빌라 예, 가서 그것도 정말 저 고대 유물 좋은 거 잘 많이 보셨죠? 구경했고 예. 점심도 좋은 데서 먹고. 저는 그 미술 쪽에 또 조예가 깊으신지 몰랐습니다. 제 본래 미대 가고 싶은데. 또 다른 면모를 예, 알게 됐습니다. 네, 저희 오베드 라이브는 좌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원영석의 오베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